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대표로 나온 박현지라고 합니다. 일단 고려대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음, 내왔는데, 베리어 프리 지도 역시 이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제 대대적으로 보이는 활동은 없었고, 2019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에 이제 모두의 지도라고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그 장애인권 이동권에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팀과 협력을 하게 되어 구글 지도의 음, 드라이브식으로 이제 지도를 만들게 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제 저희 장애인권위원회 내의 인력과 이제 모두의 음, 지도 협력팀과 함께하여 어, 음, 교내에 이제 학교 건물에 베리어 프리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구글 지도에 저희 학교 이런 건물들에 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건물에는 어떤 점이 베리어 프리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수정 권한을 받게 되어서 언제든지 이 건물에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저희가 베리어 프리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들마다 기록을 해놨지만 이 건물들이 그래서 어떤 부분이 베리어 프리한지 그리고 이동권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저희가 총학생회 협력을 구해서 저희 다음과 같이 베리어 프리 지도를 새롭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나누었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건물 내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가, 엘리베이터 사용이 되는가,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 이동을 할 때 휠체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가, 리프트 밴이나 경사로 이용이 가능한가, 문이 자동문인가, 어느 정도의 완력으로 밀리는 문인인가 등을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건물 자체 베리어 프리도 중시했지만 이번에 어떻게 베리어 프리한 이동 경로를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경로에 대한 포인트로 저희가 베리어 프리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경로가 실제로 학생들이 이동을 할 때, 이 길을 이용을 하면은 베리어 프리하다라고 표시를 했고, 빨간색으로는 이 길을 이용하게 되면은 베리어 프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되고,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캠퍼스 투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해당 캠퍼스, 저희가 이제 인문계 캠퍼스와 자연계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어서 자연계 캠퍼스는 어떻게 이동을 하면은 베리어 프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인문계 캠퍼스는 어떻게 이동을 하면은 휠체어를 타고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그 경로를 직접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하나가 이제 건물들의 이동 경로를 표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동 경로마다 상세한 이제 설명을 첨가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한 지 에타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고려대학교의 제일 유명한 SNS 고파스라든지 여러 군데에 저희가 홍보를 하여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베리어 프리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한계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이제 첫 번째는 제작 과정의 한계였습니다. 이제 모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업데이트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부 업체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업이었고 저희가 자체적인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한 외부 협력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사업을 분류는 해놨지만 한번 할 때마다 시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예산 등이 많이 필요해 매 학기 또는 매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 앞서 말한 서울대나 이제 연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상권에 관련해서도 조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저희가 이런 장애인권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적으로 좀 불쾌함을 표현하시는 상점 분들이 좀 종종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느꼈던 문제는 실용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업데이트 문제나 이제 교내 공사나 건물 신축 등 이제 이런 건물의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바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저희가 이제 지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홍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홍보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잠깐 주목을 받긴 하지만 홍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쉽게 이런 베리어 프리 지도가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쉽게 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은 첫 번째로 교내 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 상권까지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저희가 이제 소포 앱이라고 해서 고려대 학생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이제 맛집 검색을 그 고려대학교 주변 맛집 앱이 있는데 거기에 아예 이렇게 베리어 프리한 정보를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력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만들어서 상용화되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입구에 휠체어가 진입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가게가 1층에 위치한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턱이나 계단이 있는지, 경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좌석의 형태, 가게 내부에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 이렇게 맛집을 검색을 해서 이 맛집에는 이러이러한 베리어 프리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베리어 프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앱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은 상권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특히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권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업데이트 방향이 이제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빠르게 반응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 앱을 개발하고 있는 제작팀과 함께 지속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이 학생들 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2019년부터 배치한 리프트밴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학생 지원센터 측에서 주최한 앱 개발 프로젝트에서 장애인권위원회 위원분께서 리프트밴 승하천 지점을 설정해서 캠퍼스를 이용하는 장애 학우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앱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달 이내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베리어 프리 업데이트에 적용을 하게 되어서 실제로 얼마나 이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 안에서 이동을 할 때 또는 내가 원하는 음식점을 가고 싶을 때 어떻게 베리어 프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길을 찾거나 할 때 사용하는 지도들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경로를 검색을 하게 되고 어떤 수단을 사용을 해서 그 경로의 최대 효율적인 길을 찾게 되는데 베리어 프리 지도 앱 역시도 이런 식으로 경로를 탐색을 할 때 휠체어를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한 길 또는 목발을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한 길 경사로가 있는 길 이런 식으로 저희가 효율적인 길을 찾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도 나와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구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될지 대해서 현재 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이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베리어프리 활동 사례에 대해 이야기 드려보고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이퀄에서 진행 중인 베리어프리 맵 제작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 시작되었는데요. 아직은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그렇겠지만 학교 주변의 모든 건물이 휠체어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쉽게 모아놓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조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해당 구역 내 가게를 휠체어를 끌고 돌아다니며 출입구 너비, 자동문 여부, 테이블 높이, 장애인 화장실 유무 등을 확인해서 이걸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해서 다음 연도 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사업 또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어느 정도 활동을 이어가 볼 수 있게 되어서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었지만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상권의 변화가 정말 많이 생겨서 아예 조사를 새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다시 조를 나누고 구역을 분담해서 이전처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상의한 결과 구글 맵을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 다른 학교 단체 분들도 구글 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았는데 구글 맵이 이렇게 저희가 사용자가 지도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핀으로 베리어프리 가게를 표시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곧 SNS 등을 통해서도 배포할 계획이고 교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와도 협력해서 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학내 캠퍼스 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학교 곳곳을 잘 다니면서 필요한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지만 막 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때에는 학교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캠퍼스를 헤맨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1층 출입구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건물 안에 계단이 있어서 진입이 어려운 건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느 출입구로 들어가야 계단이 없는지 아니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몇 층에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찾아다니다가 학교 선배한테 물어보고 장애학생 지원센터 담당자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우리 학교 총학생회에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은 교내의 캠퍼스 맵에 편의시설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이 캡처 화면은 지금 저희 학교 캠퍼스 맵 캡처 화면인데요. 이 캠퍼스 맵 사이트에 들어가면 베리어프리 편의시설 안내를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 아니면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 엘리베이터가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듯 학교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지금 베리어프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베리어프리 맵 조사 과정에서는 저희 조사를 반기지 않는 업주분들도 계셨어요. 앞에 발표자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셔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저희가 어디 소속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뭐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되며 조사는 어떤 음. 항목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잘 설명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식사는 안 하고 조사만 하고 나간다고 불만을 내비치시는 분도 계셨고, 바쁘다고 하시면서 저희 이야기를 대충 들으시고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시다시피 하신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는 이제 휠체어가 들어오면 가게가 좁아지고 손님들 다니기가 힘드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대놓고 적대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어, 친절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들도 물론 많았지만 아직 몇몇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 조사를 하면서 정말 적나라하게 느껴져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배리어프리 환경으로의 변화 속도가 아직까지도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BF맵 조사를 하고 2년이 지난 올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그중에서 가게 자체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변화만 많았지 경사로가 새로 설치된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추가된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는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캠퍼스만 해도 아직 완전히 배리어프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서울대에서 언급하신 게 아마 이건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런 평가에서 저희 학교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점점 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있고 셔틀버스가 저상으로 운행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캠퍼스 자체가 경사가 심해서 휠체어가 다니기에 혹은 어,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캠퍼스를 다니기에 위험한 곳들이 사실 몇 군데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리어프리 활동을 저희처럼 여러 동아리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단위에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리어프리 환경에는 사실 엘리베이터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변화가 더 빨리 찾아올 거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더 큰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저희 자치단체와 동아리 같은 이런 곳에 꾸준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더해진다면 배리어프리 환경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내외 배려프리 정보 제공의 적용 안내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려프리 시설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게 물론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언젠가 꼭 이런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 제공해야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없어도 될 만큼 배려프리 시설이 더 보편화돼서 어디에서든 접근성을,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배리어 프리맵 제작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맡은 윤찬영입니다. 네. 네, 저는 현재 4학년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장애학생 지원,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전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도우미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단 배리어 프리맵이란 일단 이렇게 대상지와 주변 지역내 장애 화장실, 승강기 출입구 문턱 등 휠체어 이동 가능 여부를 조사하게 된 맵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활동을 약 3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고, 올해 2학기에도 또 예정 중입니다. 2017년에는 행복나눔재단에서 좀 후원을 받아서 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18년에는 써니와 매드맵에서 정규 봉사활동으로 채택돼서 진행을 했고, 19년에는 학교의 사회혁신센터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이제 교내 최초로 장애학생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으로 채택돼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른 학교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배리어 프레임 제작이 이제 주로 그냥 봉사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이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애 학생들을 도와서 같이 만드는 그러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게 조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뭐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17년에 진행했던 첫 번째 팜플렛 형식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한 것이고요. 이 초기 모델은 그냥 베리어 프리이 무엇인지, 그걸 교내에서 뭐 어떤 시설이 베리어 프리 시설인지, 그리고 뭐 캠퍼스 내에 그냥 간단한 안내들을 좀 담았고요. 2018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 이제 왕십리 앞 주전부리라는 내용으로 술집, 뭐 식당, 카페 이러한 이제 시설들을 조사를 하고 베리어 프리 척도를 저희 기준으로 설정을 하여서 이제 뭐 휠체어가 이용하기 괜찮다 아니면 좀 안 좋다라고 별점으로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8년에 또 하나 한 건 교대 시설들에서 이제 휠체어 이동 여부가 가능한 곳을 주로 조사를 했는데 18년에 비해서 이제 좀 연도가 많이 지났는데 교내 시설물들은 많이 베리어 프리가 확대가 돼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휠체어 이동하는데 큰 무리 없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년에는 한 번 더 이제 학교 앞에 왕십리 지역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가능한 곳만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곳만 표시를 해서 24곳을 저희가 선택하고 지도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뭐 매년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사한 내용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17가지를 조사했고 이제 뭐 인터넷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 외에 뭐 입구 형태나 폭, 출입문 형태, 메뉴판 위치, 주문대, 주문 방식, 내부 여유 공간, 뭐 테이블 모양, 친절도, 장애 화장실 여부 등 직접 휠체어를 타고 끌고 가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답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답사를 가면은 물론 이렇게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협조 안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눈빛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었고 저는 사실은 휠체어를 이용하진 않지만 이제 휠체어를 실제로 이용한 친구들이 그 심적으로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저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조사지를 다 수기로 작성하면서 제작을 했고 여기서 오랫동안 조사를 하면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작성하고 손으로 써서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총 47개 업체를 답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뭐 24개 업체를 선정하여 이렇게 지도 제작 과정을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년 한 10명에서 15명 내외의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 다 모든 학생들의 좀 노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다 숫작업으로 손그림으로 제작을 해서 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인데 이제 베리어 프레임 제작이 그동안은 그냥 봉사활동 그리고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도 제작하면은 그냥 보람차다, 즐거웠다, 재밌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조금 마음이 쓰였고 전 앞선서 그 서울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베리어 포비리 웹 제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뭔가 관련 법이 제정이 되도록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그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또 이번 뭐 세션을 통해서도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좀 주도적인 활동이고 또 사회 변화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